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자필 편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자, 김문기 처장의 죽음은 의문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를 누가 가져간 건지,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한 건지, 아무튼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유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김문기 처장의 동생 A씨가 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은 참 비운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 내용대로라면 윗선이 누구인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책임이 없는지, 아무튼 이 편지가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한 악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주무부서장을 맡아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 1처장의 편지가 방금 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층은 나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방금 전 공개한 이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주무부서장인 김문기 처장은 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원들이 공모지침서 기준, 이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머리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 성남시장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과의 연관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생전 인터뷰에서도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서 올렸는데 7시간 뒤에 사라진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으로 결정이 났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호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자는 차원에서 저와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10월 6, 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노트 2장 분량으로 시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는 그가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그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이며 유서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근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면 이 숨진 김문기 처장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A씨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의결서 및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 규정대로 했는데 완전히 지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은 뇌물 하나 받은 적도 없다는데 지금 뭐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용길 씨입니까? 어제 구속됐습니다. 어젯밤에 40억 원? 아무튼 이렇게 정말 윗선은 해먹고 뭐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실무 부서 책임자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김문기 동생이 공개한 이 의결서에서 중징계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 처장은 경위서에서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것으로 보면 정말 이 몸통은 어디 가고 정말 이 잔가지들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참 이재명 후보 법적으로 지금 살아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문기 처장의 동생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마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대장동 유야무야 이재명은 봐주고 넘어갈 겁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